의대생 복귀 시기 1학기 대 2학기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심층 분석. 배경: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복귀 시기 차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전국 의과대학 학생 상당수가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었다. 의과대학 협의체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40개의 의대 재학생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되었으며 제적 대상도 46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는 의학교육 공백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 정부와 의대생 측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협의를 거쳤고 의과대학 학생 대표기구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대협는 2025년 7월 12일자로 전원 복귀를 결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의과대학들은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일부 학생들은 2025년 1학기에 먼저 수업에 복귀하고 나머지 다수 학생들은 2학기 8월부터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복귀 시점이 1학기와 2학기로 나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복귀 방식은 의대생들에게 별다른 불이익 없이 학업을 재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에 여러 형평성 논란이 뒤따랐다. 즉,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늦게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 교육과 평가, 진로 측면에서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교육, 기회, 평가 기회, 진로 경쟁력 3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의과대학 강의실에 교수 가운만 걸려있는 텅 빈 모습. 2025년 7월 17일 장기간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한때 강의실이 비어있을 정도로 학업 공백이 발생했다. 교육기회 측면의 형평성. 1학기 복귀 학생들의 이수 내용과 시간 범위. 1학기에 복귀한 의대생들은 2025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강의와 실습에 참여하여 해당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정상 진도를 밟았다. 예를 들어 1학기 복귀생들은 봄학기 동안 교과목 수강과 시험을 치러 학점을 취득하고 2학기에는 다음 학년 또는 다음 단계로 진급하였다. 이는 해당 학생들이 본인의 학년에서 요구되는 교육 내용과 시간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에 복귀한 학생들은 동료들보다 먼저 학업을 재개함으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예정된 6년제 의대 교육 과정을 정상 속도로 수행하게 되었다. 다만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수업 거부로 인해 애초에 2024년에 이수했어야 할 과정이 밀린 경우도 있다. 일부 1학기 복귀생들은 2024년에 이수하지 못한 부분을 2025년 1학기에 보충하거나 복귀 시점 이전의 결손을 자체적으로 학습해야 했다. 그럼에도 1학기 복귀생들의 경우 학교 측의 보충 수업, 임시 시험 등을 통해 교육 과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결과적으로 해당 학기의 교육 내용을 정규 일정 내에서 대부분 습득하였다. 이들은 수업 거부로 인한 학습 결손을 비교적 적게 남긴 채 2025년 1학기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2학기 복귀 학생들의 놓친 내용과 보충 계획. 2학기 2025년 8월까지 복귀를 미룬 학생들은 2025년 1학기 동안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기에 다룬 교육 내용을 통째로 놓친 상황이다. 이들이 속한 학년의 커리큘럼 중 1학기에 배정된 이론, 강의, 실험 실습, 임상 실습 등의 학습 기회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셈이다. 예를 들어 본과 과정의 학생이라면 내과나 외과 등 주요 임상 과목의 일부 강의와 병원 실습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과나 본과 초반 학생이라면 기초의학 과목 일부를 배우지 못했다. 이는 교육 기회의 양적 격차로 이어진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해당 기간에 배우고 익힌 내용이 있는 반면 늦게 복귀한 학생들은 동일 기간에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해 학습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의과대학들은 2학기 복귀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핵심은 방학 및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부분을 따라잡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발표된 복귀 방안에 따르면 미복귀생이 2학기에 돌아올 경우 각 대학은 방학 중 보충 수업, 집중 강의, 보강 실습 등을 제공하여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 감축 없이 누락된 교육 내용을 모두 채운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5년 2학기에 복귀한 예과생 12학년이나 본과 12학년의 경우 1학기분의 강의를 방학과 병행해 압축, 이수함으로써 2026년 3월에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했다. 아래표는 학년별 복귀 시점에 따른 교육 이수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이해과 1, 2학년 기초과정 1학기 복귀 학생 2025년 3월 복귀 2025년 1학기 정상 수강 및 학점 이수 2025년 2학기 예과 또는 본과 1로 진급. 이해과 1, 2학년 기초과정 2학기 복귀 학생 2025년 8월 복귀 2025년 1학기 미수 2학기 복귀 후 방학 등을 활용하여 1학기분 보충. 본과 1, 2학년 본과 초반 1학기 복귀 학생 2025년 3월 복귀 2025년 1학기 전공과목 정상 이수 2025년 2학기 본과 또는 본과 3으로 진급. 본과 1, 2학년 본과 초반 2학기 복귀 학생 2025년 8월 복귀 2025년 1학기 미수 2학기 복귀 후 방학 등을 활용하여 1학기분 보충. 본과 3학년 임상전기 1학기 복귀 학생 2025년 3월 복귀 대부분 1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아 정상 이수 사례 드문. 본과 3학년 임상전
2학기 복귀 학생 2025년 8월 복귀 2025년 1학기 미수 2학기 복귀 후 남은 임상실습 일수 본과 4학년 졸업반 1학기 복귀 학생 2025년 3월 복귀 대부분 1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음 본과 4학년 졸업반 2학기 복귀 학생 2025년 8월 복귀 2025년 1학기 미수 2025년 1학기 미수 표 의대생 복귀 시점에 따른 학년별 학사 일정 변화 및 졸업 시기 계획위표에서 볼 수 있듯 예과 및 본과 저학년의 2학기 복귀생들은 특례 조치를 통해 비교적 차질 없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조정되었다. 반면 본과 3, 4학년의 경우 남은 임상실습 시수를 한 학기에 모두 채우기 어려워 졸업 시기가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춰지게 된다. 그 결과 2학기 복귀한 졸업반 학생들은 2026년 8월에야 학업을 마치고 본과 3학년은 일부가 2027년 8월까지 졸업이 밀리게 된다. 교육기회 형평성 논의 교육기회 측면에서의 핵심 쟁점은 동일한 학습량과 학습질 보장 여부이다. 1학기 복귀생들은 정규 시간표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았지만 2학기 복귀생들은 압축된 일정으로 같은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는 학습 기회의 질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의대 교수들은 2학기에 학생들을 급하게 복귀시켜 2학기 수업과 지난 1학기 수업을 동시에 듣게 할 경우 교육과정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즉 단축된 기간에 과다한 학습량을 소화해야 하므로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습 효과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 학년 내 복귀 시점에 따른 유불리도 거론된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더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공부한 반면 늦게 복귀한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학업 공백을 누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학습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1학기 복귀생들은 성실이제 때 복귀하여 공부한 학생이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반대로 2학기 복귀생 입장에서는 결국 동일한 졸업을 위해 더 빡빡한 일정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 자체는 두 그룹 모두 주어진 셈이지만 그 형태와 밀도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년별 형평성을 보면 예과 본과 1, 2학년의 교육 손실은 비교적 만에 가능하지만 본과 3, 4학년의 임상교육 손실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상실습은 시간과 경험이 중요한데 압축, 실습으로는 환자 접촉 경험이나 술기 연습의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추후 임상의로서 능력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기회, 형평성 측면에서 상급년 학생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약하면 교육기회 면에서 1학기 복귀생은 정규 과정을 밟은 반면 2학기 복귀생은 특별 과정을 통해 따라잡는 구조이며 겉보기에는 최종 학습량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시간의 여유, 교육 집중도의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교육 효과 차이와 부담의 차이가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평가 기회 측면의 형평성, 내부 평가 학업 성적 기회, 학업 성적 평가 측면에서 1학기 복귀생들은 해당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수시평가, 실습평가 등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하였다. 이들은 출석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통상적인 평가 기회를 모두 가졌다. 반면 2학기 복귀생들은 1학기 동안 공식 수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학기에 예정되었던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이들에게 어떻게 동일한 평가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이다. 대학들은 복귀생들을 위해 추가 시험이나 대체 과제 등을 편성하거나 아예 1학기 과목을 패스, 페일, PF 처리하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학사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1학기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2학기 복귀생들이 추가 과제나 시험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학점을 취득한다면 정상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친 1학기 복귀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2학기 복귀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험을 보게 하면 준비 시간 부족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이미 1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과 2학기 새로 복귀한 학생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가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딜레마로 동일한 기준 적용대 상황, 고려한 특별평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된다. 또한 유급 처리 및 학적상의 불이익 문제도 있었다. 원래 학칙대로라면 1학기 전체를 결석한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2학기 복귀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제적을 면해주고 유급도 최소화하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칙을 개정하여 1학기 결손자로도 2학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사 자율성의 발휘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실제 46명에 달할 것이라던 재정 예정자들이 모두 구제되고 유급 대상자 8천여 명도 1년 유급이 아니라 한 학기 지연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평가상 불이익 철회 조치에 대하여 일반 학생 같았으면 퇴학당했을 텐데 의대생이라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의대생에게 과도한 학사 유연화와 특혜는 타과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요컨대 내부 평가 측면에서 2학기 복귀생들은 학업, 성적 평가 및 학사 징계 면에서 상당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1학기 복귀생이나 비복귀 학생들과 비교할 때 평가 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대학 및 교육당국은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을 포용한 것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국민보건의 필수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평가기회의 형평성 논란은 원칙과 공익 사이의 충돌이라는 양상도 띠고 있다. 국가고시 응시기회. 의과대학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의사국가시험 국시이다. 본과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1년 이상 학업이 지연되면서 대부분의 본과 4학년생들이 제때 국시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 중 만약 졸업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2025년도 1월 국시는 놓친 뒤이기 때문에 2024년에 학업 공백 정상 일정으로 응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시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 졸업하는 본과 3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한 차례 정기시험만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연중 추가 회차를 편성하여 복귀생들이 졸업 직후 곧바로 응시할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의과대학 총장협의체 이총협는 정부에 8월 졸업생들을 위한 국시 추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고 정부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20년 의사 국시 거부 사태 이후 처음 있는 특별 조치로서 당시에도 추가 국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나 2021년 초 추가 시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례가 있다. 이번에도 추가 국시 시행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국시 응시는 정해진 졸업 시기에 맞춰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지만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으로 일정을 늦추고도 별도로 시험 기회를 더 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특히 다른 전문직 시험의 변호사 시험, 회계사 시험 등에서는 집단으로 응시를 미룬다고 해서 추가 시험을 마련해주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에만 봐주기식 특별 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민청원에서도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뒤 특혜를 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월 17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불과 며칠 만에 6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반면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국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5년과 2026년에 신규 의사 배출이 크게 감소하면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므로 졸업 시기가 다른 그룹들도 최대한 빨리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도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잘 교육받아 빨리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러한 공익 논리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회의 형평성만을 놓고 보면 1학기 복귀생 및 기존 졸업생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준비한 것과 달리 2학기 복귀생들에게 일종의 구제 시험 기회를 준 셈이므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리하면 평가 기회 측면에서는 내부 학사평가와 국가시험 응시 두 분야 모두에서 2학기 복귀생들이 상당한 특례와 추가 기회를 얻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과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먼저 복귀했거나 애초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다른 전문 분야 학생들과 비교하여 불만과 비판을 불러일으킨 요소가 되고 있다. 진로 경쟁력 측면의 형평성, 임상 실습 및 교육 부족에 따른 진로 영향, 의대생들의 향후 진로 경쟁력에는 이번 복귀 시기 차이가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상 실습 경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본과 3, 4학년 시기에 충분한 임상 실습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선발이나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의 실무 능력과 직결된다. 1학기 복귀생들은 임상 실습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거나 이어나간 반면 2학기까지 미룬 학생들은 일부 임상 술기와 환자 대응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방학 중 보충으로 메운다고 하나 환자를 직접 대하는 임상 교육은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압축 실습으로 인한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 이는 진로 경쟁력 측면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늦게 복귀한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숙련도 면에서 여류에 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례로 수술 술기, 병력 청취, 환자 커뮤니케이션 등의 능력은 본과 4학년 임상 실습 동안 숙달될 부분인데 2학기 복귀로 실습 기간이 단축되면 숙련도가 떨어져 인턴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환자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들의 진로 초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졸업 시기 차이에 따른 경력 경쟁, 졸업 및 면허 취득 시기의 차이도 진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1학기 복귀생들 및 사퇴 와중에도 학업 지속한 학생들은 빠르면 정규 일정대로 2026년 2월 졸업 및 같은 해 국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2학기 복귀생들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또는 2027년 2월 8월 졸업하게 되어 6개월에서 1년의 경력 시작 차이가 발생한다. 의료 현장에 먼저 투입된 동기들이 인턴 과정을 시작할 때 늦게 졸업한 이들은 그만큼 진로 출발이 지연된다. 예컨대 2026년 8월 졸업자들은 추가 국시를 본다 하더라도 전공의 지원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2027년 상반기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 결국 일부는 다음해 인턴으로 연기되어 동일한 의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커리어 시작 시점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더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 졸업했어야 할 의대생들이 대거 2026에서 2027년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가 더 늦어졌다면 2024, 2025, 2026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개 학번이 동시 졸업하는 극단은 피했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2개 학년분의 졸업생이 한 해에 배출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정상 졸업하는 일부와 6개월 늦은 졸업생이 모두 나오고 2027년에도 2월과 8월에 2차례 졸업생이 나온다. 의료기관의 인턴 정원이 이에 맞춰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쟁이 심화되어 늦게 졸업한 쪽이 상대적으로 자리 확보에 불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졸업 시기 조정을 허용했지만 정작 신규 의사들의 취업 경쟁은 일시적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문 과목 선택의 기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 지원 시 성적과 함께 실습평가, 교수 추천 등이 종합 고려되는데 2학기 복귀생들은 짧아진 교육기간으로 해당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봄과 4학년 때 연구실 활동이나 선택 실습에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쌓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모집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형평성에 대한 시각차. 진로 측면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애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일부 의대생들은 개별적으로 복귀하거나 휴학 등으로 사태를 피해 학업을 지속했다는 본인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커리어를 지켰는데 끝까지 버틴 동료들이 결국 같은 시기에 또는 큰 차이 없이 의료 현장에 나오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공부한 사람만 손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태도가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정상 졸업하여 인턴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졸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공백 없이 힘든 수련을 소화했는데도 파업으로 쉬었던 동기들이 거의 동일한 커리어 선상에 올라오는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2학기 복귀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진로를 걸고서라도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것이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 얻어낸 권리라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유보 상태, 최소한 학사구제를 얻어낸 것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년여 경력 지원과 압축교육이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완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형평성은 개인 선택의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서 사회적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요약하면 진로 경쟁력 측면에서는 2학기 복귀생들이 일시적으로 교육 경험 면에서 약세를 보이고 경력 시작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제도적 지원으로 그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자체가 형평성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먼저 복귀한 그룹과 늦게 복귀한 그룹 사이에 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학 및 정부 조치의 공정성 평가. 의대생 복귀 사태에서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의 대응 조치 역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학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학칙까지 개정해가며 한 학기 결손자를 복귀시켰고 교육부는 이를 개별 대학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두둔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대 총장단의 건의를 수용하여 6년 교육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칠 수 있게 학사 일정을 단축하도록 허용했고 보건복지부는 추가 국시 시행 및 교육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사회각계에서 원칙을 훼손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의대생 불패 정서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띈다. 과거 2020년 국시 거부 사태 때도 결국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주었듯이 이번에도 의대생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의사 못 이긴다 현실로 정부가 또 원칙을 깨고 특혜를 줬다는 비판적 논조를 전했다. 한 환자단체 대표는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의대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정성에 어긋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 국민청원에는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빠르게 동의를 얻었고 여러 대학의 타고 학생들도 의대생에게만 지나친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었다. 연세대 의대의 주요 보직 교수들은 학교 측이 미복귀생들의 2학기 복학을 추진하자 1학기에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집단으로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앞선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 질서와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학교 결정에 항의한 것이다. 일부 국립대 의대 교수들도 비슷한 이유로 보직 사퇴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학 차원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당국은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 공백 해소를 내세워 이러한 특례를 정당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도 감사해야 할 것이고 잘 교육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벌어진 사태인 만큼 원만한 학사 정상화로 의료체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강조한다. 복지부도 전공의 부족으로 마비된 응급의료 등 의료 파행 장기화의 후유증을 우려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하루빨리 수련 현장에 복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공정성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원칙과 규정의 엄정한 적용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대학 정부의 조치는 분명히 특례이고 형평성 위배다.
반면 공공복리와 국가 의료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불가피하고 실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논자는 설령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혜인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다른 집단들도 유사한 방식의 집단 행동을 통해 특혜를 얻으려 할 위험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의대생들의 복귀 시기가 1학기와 2학기로 나뉘면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를 교육기회, 평가기회, 진로 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회, 1학기 복귀생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반면 2학기 복귀생들은 압축교육을 통해 뒤늦게 학습을 보충하고 있다. 명목상 교육 내용은 모두 이수하게 할 계획이지만 학습 시간의 여유와 질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교육 효과와 숙련도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평가기회, 2학기 복귀생들은 학칙상 불이익 면제, 추가 시험 기회 부여 등 여러 평가 측면의 특례를 받았다. 이는 원칙적으로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평가 영역에서 의대생 집단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이어서 공정성에 어긋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고시 추가 시행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로 국민 여론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진로 경쟁력, 늦게 복귀한 학생들은 졸업과 면허 취득이 지연되어 경력 시작이 다소 늦지만 정부 조치로 그 격차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임상 경험 부족과 동시 다발 졸업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일부 진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복귀하거나 정상 졸업한 이들과 비교하여 실력면 또는 경력 진행 면에서 따라잡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는 의학교육의 특수성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와 대학이 예외적 결단을 내린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일부 희생한 면이 있다. 의대생 집단만을 위한 맞춤형 구제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현장의 원칙대, 위기 대응의 필요 사이에서 빚어진 딜레마라 할 수 있다. 향후 중요한 것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이다. 의료인력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부득이 특례를 시행했을 때에는 투명한 설명과 보완책을 제시하여 다른 학생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복귀한 의대생들 역시 특혜 논란을 의식하여 더 책임있는 태도로 학업과 환자 돌봄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학업 및 수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교육의 질 저하가 없도록 감독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 프로그램으로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기회, 평가기회, 진로 경쟁력 측면의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이번 의대생 복귀 조치는 비록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의료 공백 최소화라는 현실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정성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되며 이는 의학교육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